네, 안녕하세요. 저는 힐스턴 파트너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래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굉장히 지금 뭐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간단히 말씀 몇 가지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여기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저 사실은 이제 이쪽 업계에 있어가지고 잘 초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는 이 개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NFT, 메타버스, 그리고 제가 블록체인의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한 7년 차인데 지금까지 이 개념 정립에 대한 것들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제가 모 인수위원회에 이제 잠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지금 하시는 것들 메타버스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것들 NFT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쓴소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기회를 주신 만큼 저희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씬에서 이 산업을 리딩을 하고 계시고 이 씬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분야 내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소개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자산을 투자를 한 지는 7년 차 정도 됐고요. 저희가 가장 최고의 투자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나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NFT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저희가 올해 만들어서 10개 이상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했고요. 가장 이 선두에서 속된 말로 저희 돈을 써가면서 수업료를 내가면서 메타버스와 NFT를 배우고 있는 가장 앞단에 서 있는 포지션에 저희가 있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이 포인트가 넘어가지는데 네, 그냥 포인트 없이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아마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확히 입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살면서 첫 번째 큰 변화를 한번 겪었습니다. 그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어디서 한번 일어났었냐면 저희 여러분들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데 저희 예전에 은행에서 저희 입금하고 출금하고 할 때 저희 통장 가지고 가면은 은행 직원이 수기로 써주고 옆에 조그만한 도장을 찍어줬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할 때 늘 은행 창구를 활용을 했었죠. 이게 지금 온라인상으로 넘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생기고 금융을 온라인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상이 한번 들썩였습니다. 어떻게 온라인에서 믿고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지폐 잘 안 쓰죠. 거의 다 송금 같은 것들 저희 핸드폰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뭐 제대로 활발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 삶은 바뀌어서 오프라인의 모든 어떤 금융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웹3, 웹 1, 2, 3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금융 스테이지에서의 관점에서는 사실 한 발 좀 더 앞서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은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큰 변혁이 한번 일어났고요. 이 변혁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뭐 구글,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결국은 이 온라인에 넘어오는 시점에서 굉장히 글로벌한 그룹으로 성장을 하게 됐지요. 어떻게 안 넘어가실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자,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서의 어떤 자산의 이동에 대한 통로가 생긴 게 첫 번째 변화라면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크립토가 출현을 하면서 하나의 벽을 더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벽을 뛰어넘었느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모든 송금과 입금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해외 송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외환의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됐었어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저희가 입출금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해외에 송금을 하려면 지금도 역시 스위프트망이라는 곳에 거쳐서 저희가 송금을 하면 또 하루든 이틀이든 기다리면서 이런 어떤 불편함들, 환차에 대한 불편함들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크립토가 몇 년 전에 출현을 하면서 이 벽을 깨버렸습니다. 이 크립토가 출현한 의미는 저희 금융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실제로
이 국경에 대한 부분들, 자, 이더리움, 비트코인이라는 것들은 한국의 이더리움이나 중국의 이더리움, 미국의 이더리움 똑같습니다. 국제 통용 화폐가 생겼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가 출현함과 동시에 전 세계의 어떤 국경에 대한 바운더리가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이제 한 축을 형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2016년도부터 이 블록체인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2016년, 2017년, 18년 게다가 18년에 코인의 붐이 꺼졌을 때 어떤 분위기들이 팽배했었냐면 결국은 이건 사라지고 말 거품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코인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더 높은 상승을 작년에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자산의 영역 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다 아시듯이 현재 젊은 친구들 증권,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보다 코인의 유저수가 넘어갔다는 것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따진다 하더라도 이 표 한 장이면은 뭐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본드, 뭐 펀드, 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산에 대한 부분들 대비 변동폭이 크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가장 큰 상승을 가져오고 가장 큰 부를 만들어내왔던 거는 역시 비트코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금융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시작을 했어요. 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다 사기다, 코인은 다 이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던 찰나에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파트가 공고하게 딱 서는 것들을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주도권을 뺏기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금융권들이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산업에서의 어떤 한계점들이 나타나는 것이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려는 오늘의 핵심 포인트와 이제 맞물리기 시작하는 지점인데 실제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고 이제까지 해왔던 이 패러다임 내에서 이 새로운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풀어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패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현재 돌아가는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원래의 자기네들이 하던 방식대로 원래의 패러다임대로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많은 실패들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희는 이 모든 씬에서 블록체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NFT, 메타버스까지 오는 이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저희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네이티브라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언어를 할 때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언어를 들었을 때 언어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반사적으로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그냥 한국에서 교육을 열심히 받은 영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느냐, 영어가 들려왔을 때 저는 머릿속으로 한번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서 그 말을 밖으로 내보내죠. 생각의 속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이티브가 대화를 하는 것과 저같이 한국의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영어를 대화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격차가 생기죠. 자, 지금 세대의 친구들, 뭐 MG라고도 뭐 표현을 하고 뭐 2030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지금 세대의 친구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이래서 여기 아마 계시는 분들 메타마스크 만들고 암호화폐 거래하고 하는 것들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실 텐데 전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의 변화가 1차, 두 번째 국경을 넘어서는 크립토의 분야로 국경을 떼버리는 게 2차의 변화였다면은 세 번째 이 NFT와 메타버스라는 것들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다른 세상 간의 통로가 생겨버린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최고의 물리적인 한계는 국경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세상과 이 현실 세상 간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것들이 사실은 이 NFT고 메타버스입니다. 자, 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게 지금 메타버스가 한국에서 잘못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정부기관들 심지어 이 정책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어디서 지금 미스를 하고 있냐면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는 이미 다른 세상입니다. 자, 제가 그냥 뭐 기관에 들어가서 얼마 전에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지금 이 메타버스 3D, 아바타, VR, AR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있는 이 민원 서비스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메타버스 아닙니다. 가상현실입니다. 라고 해서 손을 그어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그냥 온라인상에서 게임처럼 3D 나오고 AR 나오고 뭐 VR 쓰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이게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은 자기와 다른 자아입니다. 지금 있는 친구들이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것들은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싶어하고 이 다른 세상에서의 활동을 그 중에서 어떤 활동을?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메타버스는 블록체인, 코인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갑자기 NFT 메타버스가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코인,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은 핸들링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우리는 그냥 NFT 메타버스만 키우려면서 정부가 난데없이 NFT와 메타버스는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인에 포자만 나와도 도망을 치던 곳들이요. 왜냐? 이거는 지금 코인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NFT, non-fungible 토큰입니다. 토큰이고 코인입니다.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블록체인과 구분될 수 없는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것들을 이어나가지 않고서는 올바른 NFT와 메타버스에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보시는 그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작의 모나리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은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NFT 씬에서 굉장히 핫하게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고 가장 유명한 어떤 작품입니다. 자, 한국에 있는 NFT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모나리자의 그림이에요. 아니면 한국의 뭐 이준석 화가 뭐 여러 가지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작가는 굉장한 밸류를 가지고 있고 이 작가의 작품도 밸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디지털화해서 NFT로 만들어 팔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많은 접근들이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속해 있는 이 밸류 체인 내에서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유명한 작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싼 작품이기 때문에 얘를 디지털로 치환을 시켜가지고 내놓는다라고 하면 이게 NFT고 이것들은 엄청나게 팔릴 거야. 이게 엄청난 큰 착각입니다. 이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서 실제로 지금 NFT 씬에서 NFT를 구매하는 이 저희가 잡아야 되는 유저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품과 작가들을 던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그래서 그럼 너네한테 유명한 거지. 너네한테 비싼 거지. 우리는 이 원숭이 그림이 좋아. 원숭이 그림 누가 그린지 아시는 분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몇 억씩 팔립니다. 자, 이쪽의 가치관과 저희가 속해 있는 생태계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하고 메타버스에서 쓰이는 NFT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들은 이쪽 세계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이 친구들을 고객으로 만들어내는 게 메인 비즈니스인데 저희는 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우리한테 먹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를 만들면은 얘네들이 좋아하겠지, 얘네들한테 팔리겠지,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들은 이 두 가지의 영역들은 아주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고 이 구분되어 있는 이 메타버스에 있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사용하는 이 NFT에 대한 관점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들을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그냥 재밌는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얼마 전에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맹랑한 프로젝트였어요. 좀 창피한 일이지만 워렌 버핏이 마지막 경매를 한다라고 뉴스에 떠서 제가 중국 커뮤니티에 피드를 날렸습니다. 뭐라고 날렸냐면 지금까지 워렌 버핏이랑 밥을 먹는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거나 유명하거나 하는 사람들만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너네 한번 나를 도와줘서 나 워렌 버핏이랑 밥 먹는데 나 일반인이야. 나 밥 먹으러 가는데 너네가 돈 좀 보태줘. 자, 저는 지금도 이 현실 세계 내에서는 제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 못 꺼냅니다. 나 워렌 버핏이랑 밥 먹고 싶은데 야 돈 나 10만 원만 줘, 100만 원만 줘. 아마 제 주변에서 한 명도 저한테 이 돈 던지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저희가 얼마를 모았냐면 40억을 모았습니다. 생전 얼굴 한 번 못 보고 이름 하나 모르고 단순히 지갑 주소 하나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어떤 의미로 자, 내가 너 대신에 워렌 버핏이랑 밥 먹고 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너한테 NFT 만들어서 던져줄게. 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에 참여를 하는 이 의의를 가지는 거에 너네 돈을 써 라는 거에 돈을 씁니다. 이거 이해하실 분 계신가요? 아마 저희가
기성 관점 내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이런 방식에 대한 이해가 도저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들에 돈을 쓰는 친구들입니다. 여기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벌써 이미 속도가 빨라졌죠. 지금 국내 암호화폐 신규 가입자 더 늘어났습니다. 20, 30대가 거의 주 세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K뱅크에서 거래자 숫자예요. 뭐 750만 명 지금 더 뛰어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 숫자가 1000만 명 가까이 한국에서 넘어서게 됐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있어요. 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지금 피고 있는 판이 있고 이 판에서 우리가 뭔가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이 친구들을 따라잡고 공부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부분 뭐를 하고 있냐면 이 친구들이 하는 영어를 두고 한국에서 한국적 관점으로 문법이 어떻다 1형식, 2형식, 3형식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않고 정부의 규제든 정부의 뭐 대책이든 어떤 지원이든 이런 것들이 없이 이미 코인판이 성장을 해서 판이 커졌고요. 지금 NFT, 메타버스 이미 알아서 자생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져야 될 숙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쪽에 있는 친구들을 끌고 들어올 것이냐, 이쪽 신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친구들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리딩을 하면서 끌고 갈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판은 만들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원래 이제 8섹션 주제가 NFT 성장의 방향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기조 가입까지 연설까지 하셨는데 황 대표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NFT 과연 그 성장 지키려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답을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제가 겪었던 경험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1월쯤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SNS를 하다가 한국의 어떤 이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나 어떤 레귤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안 풀려서 제가 이제 작년에 포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안 바뀌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거 어차피 안 바뀌는 거를 가지고 붙들고 있느니 아예 그냥 내가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저희 회사가 가상 세계 내에 가상 자산 운영사로 바꾸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인터넷에 천명을 했죠. 이제 이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희 회사 직원들이 쪼로로 달려옵니다. 자, 가상자산을 다루고 가상자산 운용사를 하니까 우리 가상세계에 우리의 사업을 지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디센트럴랜드라는 이제 플랫폼을 들고 왔습니다. 저 이제 호기 있게 시작을 했죠. 지금 오늘도 뭐 기조연설 할 때처럼 이 세상은 커질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들이 땅을 갖고 와가지고 이 게임에 있는 어떤 이 모른종이 같은 요 타일 하나를 보여줍니다. 여기다가 우리 사업을 지어야 돼요. 그래 해야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결제를 하려고 딱 누르려고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2,500만 원인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숫자로 뭐 32.-133 요 숫자 하나 갔는데 지금 2,500만 원을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제가 튀겼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클릭이 안 눌러지더라고요. 야, 이걸로 그냥 차라리 직원들 연말 보너스를 주는 게 더 맞는 일이 아닐까 뭐 갈등을 하다가 이거를 못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2월 달이 돼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외국 파트너사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예전에 이제 사업을 메타버스 안에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너네 다 완성이 됐니?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데 우리 그거 안 샀어. 그래서 왜 안 사지? 하나 사둬야 돼. 라고 해서 그 똑같은 땅을 다시 찾아가서 3개월 만에 찾아가 봤더니 2,500만 원이었는데 땅이 4,5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지금 오늘 포럼도 그렇고 NFT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을 혹여 잘못 생각하셔서 앞으로 향후 펼쳐지는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건 이미 펼쳐졌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좀 제가 시니컬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NFT와 메타버스는 이미 거품 상태가 꺼지는 상황까지도 올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자, 코인이 처음에 붐이 불었을 때도 거품이 거치고 나서 결국은 제대로 된 코인 업체들, 블록체인 기업들, 저희 나와 계시는 이제 대표님들 제가 예전
완전 초창기 블록체인 들어왔을 때부터도 알던 대표님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건재하시는데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 덕분에 이 거품이 거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오듯이 이 NFT 메타버스도 지금 당장 거품이 거친다 하더라도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분들 덕분에 다시 저는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지금 우리한테 새로운 트렌드나 뭐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라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여기서 대비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실 문제들이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한번 훅 지나갔는데 자, 이 지나가는 것들을 여기서 이미 돈을 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이미 NFT로 엄청난 부를 획득한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 이거는 지나갔으나 우리는 다음번 타임에 제대로 된 NFT의 성장 타이밍이 올 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애티튜드로 다음 시기를 준비하시는 것들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